자, 오늘은 균등 연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연속이 좀 더 강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연속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 F가 주어진 모든 A에서 연속이다. 정의역 내에서 모두 연속이다 라는 뜻은, 자,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저 정의역 A 위의 점 U에 대해서 적당한 저 U 근방, U의 델타 근방인 X들이, 모든 X가 fx-fu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존재하게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정의가 이 전체에서, F라는 곳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에서 각 점을 우리가 따진다는 겁니다. 이 U라는 점에서 연속이고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점 U에서 연속이니까 F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균등연속은 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 델타 범위에 들어오는 두 값의 차가 이 델타보다 작기만 하다면 이 델타가 U 값에 상관없이, 즉 점에서의 어떻게 되든지 점에 따라 다르지 않게 U 값이 입실론만으로 정의가 완료된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 이렇게만 말하니까 균등연속의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자, 원래 연속을 얘기할 때는 U에 따라서 우리가 델타의 값이 결정됐다라고 했는데, 균등연속의 가장 핵심은 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특정 델타 값보다 작으면 어떤 곳이든 해당하는 그러한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비교해서 예제로 설명해 줄게요. 자, 예제 1에서 두 개의 함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예제 1에서 쓰는 함수는 fx가 2x라는 애고, 예제 2에서 쓸 애는 fx가 x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EX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그리고 x분의 1은 편의상 정의역을, 자, 양의 실수만 가지고 올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2x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fx가 어떤 u라는 점에서 이 U는 실수에 있는 임의의 값입니다. 자, 임의의 실수 값에 대해서 연속인 걸 한번 밝히는 과정을 밟아볼 겁니다. 자, 델타를 2분의 입실론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u의 값이 델타, 즉 2분의 입실론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fx-fu는 2x-2u 이것이고, 우리가 x-u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즉 fx-fu가 입실론보다 작도록 만드는 그러한 델타 값을 우리가 2분의 입실론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fx는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델타 값이 2분의 입실론이었습니다. 자, x의 어떤 점이든 상관없이, 실수의 어떤 u 값이든 상관없이 이 델타를 결정하는 게 입실론에 의해서만 결정이 완료되더라는 겁니다. 즉, 델타라는 애를 함수로 생각했을 때 입실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값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 fx를 우리가 균등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x분의 1에서는 그게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x분의 1이 연속이다 라는 사실을 밝힐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밝히냐면, 결국에는 fx-fu가 임의의 양수 입실론보다 작아지길 원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밟아 나갈 거예요. 자, 얘가 입실론보다 작게 하고 싶다라는 과정을 밟는데, 이 증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x-u를 내가 어떠한 델타보다 작게 만들고 싶은데 그 델타 값을 찾기 위해서 밟았던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나는 u 값은 주어진 점에서의 상수값이니까 괜찮다고 치더라도 이 x는 u의 어떤 델타 근방에 있는 a입니다. 자, 얘의 최대값을 좀 구해보는 과정을 밟을 거예요. x-u는 2분의 u 마이너스 2분의 u. 결국 x는 2분의 3u, 2분의 1u, 자, u분의 2, x분의 1, 3u분의 2가 됩니다. 즉 x분의 1은 6분의 2보다 작다입니다. 즉, 자, u하고 x는 주어진 정의형 내의 값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x-u가 자, x분의 1 대신에 u분의 2를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등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곱하기 u분의 1. 즉 u 제곱분의 2 x-u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x-u가 u 제곱분의 2 입실론보다 작은 곳에서의 x 값들을 가져온다면 얘는 u 제곱분의 2 곱하기 여기 반대로 썼네. 2분의 u제곱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애들을 가져온다면 이렇게 약분되고 결국엔 입실론만 남아서 주어진 값을 만족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델타를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둘 중에 작은 걸로 잡으면 되죠. 뭐하고 처음에 잡았던 2분의 u. 그쵸? 처음에 잡았던 2분의 u와 그 다음 우리가 잡았던 2분의 u제곱 입실론. 이 둘 중에 작은 걸로 잡으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델타를 우리가 찾은 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살펴봤더니 이 델타의 값이 u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즉 점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fx는 분명 연속이지만 균등 연속은 아닙니다. 자, 더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x분의 1이 있을 때 여기를 fu라고 해봅시다. 내가 얘 입실론 근방을 이렇게 잡았어요. fu 플러스 입실론, fu 마이너스 입실론. 그렇다면 내가 델타를 잡을 때 이 u 근방의 델타를 잡을 때 한 이 정도 크기로 잡았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u 값이 굉장히 작아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잡았다고 해봅시다. 얘가 u'이라고 할게요. fu'입니다. 여기에 입실론을 이렇게 잡으면 f 플러스 입실론, 이쪽을 마이너스 입실론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x축으로 내리면 굉장히 적은 범위의 델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쵸? 여기에서의 델타 값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게 x분의 1은 균등연속이 되지 않고 2x는 균등연속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균등연속이라는 건 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입실론에 따라서 함수의 전체적으로 좀 점에서 점별이 아니라 좀 광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델타 값을 찾을 수 있는 거를 균등연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의 중요성은 이제 좀 나중에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문제인데 이 균등연속이 조금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배우고 지금 시간에는 이 균등연속에 대한 것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균등연속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균등연속 OX 판단법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균등연속이 맞다를 판단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은 립시츠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간단히 말하면 내가 fx-fu를 했는데 이 값이 기가 막히게도 어떤 상수, 0보다 큰 상수 kx-u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얘가 이렇게 돼요. 뭐 혹은 이렇게. 그러면 델타 값을 k분의 입실론으로만 잡으면 되니까 u에 적용받지 않는 그러한 델타를 바로 잡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 특정한 상수 k 값을,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k 값을 찾으면은 자연스럽게 균등연속이 됩니다. 이게 균등연속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많이 있진 않습니다. 많진 않고, 다만 이게 균등연속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 중에 불균등연속, 균등연속이 아님을 파악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자, 어떻게 좋다라는 거냐면 균등연속이 아니라는 거는 자, 어떤 입실론 제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입실론 제로가 존재해서 내가 델타를 어떻게 잡든 상관없이 x-u가 델타이지만 fx-fu가 내가 정한 저 입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x와 u가 존재한다면, 이 x, u가 존재함을 보이면 얘가 불균등연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더 쉽게 이제 수열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불균등연속임을 더 쉽게 한번 판정을 해볼게요. 자, 불균등연속을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수열을 이용해서, 어떤 수열? xn-un의 절대값이 꼭 절대값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뭘 판별하고 싶냐면 얘가 0으로 수렴하는데 fxn-fun이 같지 않고 어떤 입실론 제로보다 크게 되는 것만 확인하면 불균등 연속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더 해볼게요. 똑같이 x분의 1로 가겠습니다. 자, x분의 1을 살펴봤는데, 자, 수열 x에는 n분의 1, 수열 u에는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un, 즉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은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얘는 0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fxm-fun을 살펴봅시다. 얘는 n 플러스 1이에요. 즉 1이 되죠. 입실론 제로를 2분의 1로만 잡아도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위의 내용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위에서 불균등 연속임을 확인하려면, 자, 내가 어떤 x와 u가 델타 안에 들어있지만 fxn과 fu가 내가 정한 이 입실론을 바깥으로 벗어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실론 제로에 적당한 델타 값을 우리가 찾았어요. 한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이게 델타 근방이라고 합시다. 자, 그랬는데 내가 구한 입실론 제로 근방에서는 저 델타 안에서 성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저 델타로는 해당하지 않는 두 점을 내가 찾아서 이 두 점을 여기에 성립하면 이게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를 수열로 표현한 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균등 연속이다. 불균등 연속이 아니다를 판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같은 곳으로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이 함수로 이동했을 때는 수렴하지 않더라. 이거를 밝히는 게 불균등 연속을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후반부에 다루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균등 연속임을 파악하는 쉬운 방법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균등 연속임이 되려면 가장 쉬운 게 얘, 그리고 불균등 연속임을 알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게 수열이 X축에서는 수렴하는데, 같은 곳으로 수렴하는데 fx, 즉 y축에서는 같은 곳으로 수렴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xn과 un이 있으면 얘가 불균등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균등 연속임을 알려주는 조금 어려운 예제 하나를 할게요. 사실은 어려운데 이게 중요성이 좀 있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연속임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주어진 구간이 6개인 폐구간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모양의. 자, fx가 연속이고 이 i에서 6의 폐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fx는 균등 연속입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자, 만약 fx가 i에서 불균등 연속이라고 해봅시다. fx가 i에서 불균등 연속이면, 균등 연속이 아니라면 아까 전에 우리가 말한 대로 xx-un이 0으로 수렴하지만 fxn-fun이 주어진 어떤 입실론 값보다 크게 하는 이러한 xn과 un이 존재할 겁니다. 자, 일단 fx를 이 뒤쪽 얘기를 하기 전에 얘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xn이고 6의 폐구간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을 텐데 기억나시겠죠? 볼자노 바이오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집니다. 뭐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반드시 가집니다. 그런데 UNK도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질 수 있는데,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식을 짜보겠습니다. 얘는 뭐랑 똑같느냐? 자, 우리 삼각 정리에서 UNK-XNK 절대값 플러스 XNK 마이너스 알파. 자, 수렴하는 애니까 얘를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하는 그러한 값을 구할 수 있고, UNK랑 XNK는 아까 전에 우리가 요게 성립한다 그랬죠? 불균등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면 이게 될 거다. 자, 이곳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의 부분 수열도 당연히 수렴하게 될 거예요. 즉 이렇게 되겠죠. 자, 즉 XNK하고 UNK가 똑같이 알파로 성립합니다. 알파로 수렴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자, F도 결국 FXNK 얘도 어디로 수렴할 거냐면 F알파로 수렴할 거고, FUNK도 알파로 수렴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F알파로 수렴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 FXN과 FUN이 불균등 연속이라 그래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불가능하죠. 같은 곳으로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입실론 제로보다, 즉 같아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다 어디에서 생겼냐? fx를 내가 여기서 불균등하다고 했더니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F는 I에서 균등연속이다. 자,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fx가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는 그냥 균등연속이구나. 그냥 외워서 사용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기엔 훨씬 좋을 거예요. 6의 폐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균등연속이구나. 이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너무 심화된 내용이라 언급만 하는 쪽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이걸 왜 했냐면 이 균등연속의 가장 큰 특징이 코시 수열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시 수열이 보존한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xn이 어떤 x로 수렴하면 fxn이 fx로 수렴한다. 자, 이 뜻이에요. 자, 별거 아닌데, 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수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직접점에서 얘기를 했듯이, 자, 이 개구간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따진 거죠. 자, 그러면 개구간에서, 폐구간에서는 우리가 균등연속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개구간에서 연속에 대한 얘기를 균등연속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겁니다. 해봤더니 이 코시 수열이 보존된다를 이용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균등연속성을 어떻게 좀 더 잘 써먹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 개구간에서 균등연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xn이 코시 수열이면 균등연속이고 코시 수열이면 fxn도 코시 수열이더라. 이러한 정리의 증명이 나왔고, 그리고 그러면 개구간에서 내가 얘를 수렴하게 하고 싶으면, 죄송해요, 표현을 바꿀게요. 얘를 균등연속이다 라고 보장을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x분의 1 봤더니 안 되던데 개구간에서도 균등연속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함수 fx가 개구간에서 연속이 보장됐다면 이 양 끝값의 극값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극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극한값을 만들어서 극값을 찾은다면 얘는 개구간에서도 균등연속이더라. x분의 1처럼 이쪽에서의 극값을 찾을 수 없다. 영원히 x가 0일 때의 값을 찾을 수 없다. 0부터 무한대까지. 그렇다면 얘는 균등연속이라고 할 수 없더라. 자,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 외에 좀 더 공부한다면 연속 확장 정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균등연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조금만 오늘 완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전혀 배워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라서,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우리가 배웠던 연속이 점에서 연속을 따졌었고, 그리고 전체에서, 주어진 범위 전체에서 함수 자체가 연속이라는 건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균등연속이라는 거는 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주어진 델타값, 입실론에 따른 그 델타값 하나의 범위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연속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애가 균등연속이고, 균등연속의 핵심은 델타가 입실론만으로 결정되느냐, 아니면 델타가 U와 입실론 두 개로 결정되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점에 따라서 너무 입실론에 따른 그 델타 값이 달라지는 애들을 우리가 U 값에 이렇게 연속이 종속돼 버린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런 상황. xn은 수렴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fxn이 수렴하지 않는,
즉 나는 당연히 우리가 X축에서 수렴했던 애가 Y축, fxn에서 수렴하게 가고 싶은데 균등 연속을 보장하면서 함수를 이동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을 조금 확장해서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균등 연속임을 밝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립시츠 정리, 그 다음 유계 폐 구간에서는 언제나 균등 연속이 되더라. 그렇다면 균등 연속이 아님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xn에서는 수렴하는데 fxn에서는 수렴하지 않는 이러한 수열 두 개만 찾으면, 하나만 찾으면, 수열쌍 하나를 찾으면 걔가 불균등 연속임을 확인할 수 있더라. 그렇다면 개구간에서는 어떻게 균등 연속임을 확인하느냐? 양 극값으로 내가 fx의 극한값을 보내봤을 때 그 극한값이 있으면 균등 연속, 없으면 균등 연속이 아니더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 배우는 개념인데 앞으로 해석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이상을 처음으로 다루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